광주의 주요 이슈를 통해 광주의 지금과 미래를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KCTV 이슈 분석. 이번 시간에도 어김없이 광주매일신문 어성수 편집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광주의 살림을 이끌고 계시는 한 분이십니다.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 시장이시죠. 이병훈 부시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궁금합니다. 이거 참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네. 이건 엄청나게 많은 일이고 놀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 일을 좀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보니까 할 일이 태산이에요. 그러다 뭐 시간에 굉장히 구애를 많이 느낍니다. 네. 어떻게 평소에 두 분은 좀 자주 만나시나요? 어떠세요? 뭐 자주는 아니고 종종 뵈는데요. 네. 우리 이병훈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쪽에 특히 문화 경제 쪽에 저희가 깊으신 분이잖아요. 뭐 제가 오랫동안 기자를 해 왔었는데 네. 부시장님은 이제 공직 생활을 특히 전라남도에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문화국장을 오랫동안 하셨었죠. 대표적인 하셨었고 또 아시아 문화전당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건립 추진단장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용섭 시장께서 조직 개편을 딱 하시고 그 전에는 경제부시장을 하셨었는데 직책이 그랬었는데 문화경제부시장을 이제 직책을 그렇게 개편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병훈 당시 그분 후보가 딱 적임자지 아니나 다를까 그런 적임자가 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KCTV 이슈 분석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그리고 행사 관련해서는 지금쯤이면 좀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뭐 시청자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언제 개최되느냐 얼마 안 남았어요. 네.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로 아주 기량을 0.001초를 다루는 그런 기량 있는 선수단이 하는 그런 수영대회가 있고 네. 마스터스 대회라고 해서 그 일반 참가자들이 자기 돈을 주고 와서 이렇게 경기를 갖는 게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그 8월 18일까지 개최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5월 말쯤이면은 뭐 전부 경기 시설은 거의 준비가 거의 끝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해요. 네. 국장님, 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회 자체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뭐 대회를 계기로 해서 지역에 나타나는 뭐 실질적인 효과에 좀 시민들이 관심을 더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큰 행사고 그런데 네. 또 이게 지금은 이 스포츠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뭐 지역 경제면 국가적으로 그런 게 이제 많이 연관돼서 이렇게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흔히 이제 스포츠 노믹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스포츠와 이코노미 경제를 이제 합성하는 이제 단어인데 저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광주시가 이 수영대회를 정말 잘 치르면 단순히 그 광주의 이미지, 광주의 어떤 맛을 알리는 그 이상으로 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내지 않느냐, 낼 그런 절호 기회가 네.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의식,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인 참여, 네. 지금부터 그게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대회를 하든가 관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갔는데 시민들이 무표정이다. 불친절하다.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소 시설이 부족하고 불편한 점이 있다.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는 타 시도에 비해서 특급 호텔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시민들 얼굴 표정이 영어가 안 돼도 좋죠. 그 표정에서 친절한 거, 이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방금 우리 오 국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도시 브랜드의 효과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산출을 해보니까 광주에는 대회 기간 중에 한 1조 4천억 정도의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크게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예, 부시장님,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선수촌은 이제 상관없고 그런데 이 시설의 활용 문제가 상당히 이제
올림픽도 그렇고 국제 행사 때 상당히 관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런 대규모 국제 스포츠 대회를 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부채에 굉장히 부채에 눌려서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IOC나 이런 국제 단체에서도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광주 수영대에 그런 좀 우려가 좀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부분은 전혀 우려를 안 해도 돼요. 지금 평창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제 산을 깎아서 스키장을 만들고 슬로프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대규모 시설을 지어서 네. 올림픽이 끝나고 사후시설 활용 문제가 굉장히 크게 유지 관리가 어려워진 건데 네. 우리는 어떤 면이 있냐. 수영대회는 거의 실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하고 풀장 같은 경우도 일부는 간이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피나라고 세계 수영 연맹에서 공인받은 대단히 좋은 장비가 들어와서 대회가 끝나면은 그게 딱 전부 분해가 돼요. 그래서 해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대회가 끝난 후에 그 유지 관리 비용이 전혀 그 부분을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다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수영대회가 끝나고 광주 시민의 그 수영 인구, 예. 꿈나무 육성 예. 이런 것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민의 건강한 삶과 또 수영의 올림픽에 메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꿈나무 육성, 우리나라 꿈나무 육성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수영대회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수영센터 그것을 우리가 별도로 지으려고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있는 시설은 거의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하고 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광주 완성차 공장도 현재 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광주은행이 1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기대감이 또 커져가고 있는데요. 현재 또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 상황인가요? 광주형 일자리 이거 정말 어려운 사업입니다. 네. 이제 1월 30일 우리가 짜러 네. 금년에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그 노사 참 갈등을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해서 네. 큰 이제 산은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작 중요한 것은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공장도 짓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투자 유치 단계에 있어요. 네. 신설 법인을 만들기 위한 투자 유치를 지금 목표는 6월 중에 끝내고 6월 말에 이제 신설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동차 완성차 공장. 네. 그러면은 법인 만들어 놓고 금년 11월경에 그 공장 기공식을 한 다음에 네. 내후년부터 이제 양산 체제. 그러면 이제 사람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내년에 사람도 뽑고 에다가 내후년까지 뽑아 인력 채용하고 그래서 내후년에 양산 체제로 가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 유치 단계에서 네. 지금 여러 군데 지금 투자 유치를 3일 회계법인이라는 데를 통해서 네. 지금 광주시와 현대차 3일 회계법인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관건이 투자자 유치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사업비 규모가 조금 축소가 돼서 5,700억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재무적 투자자들이 한 1,300억, 1,400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투자 유치가 사실 잘 돼야 되는데 네. 꼭 결국 쉽지만은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첫째는 제가 기업인들하고 인터뷰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조심스럽게 좀 관망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광주은행이나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 기관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근데 정말로 이게 성공을 하려면 저희가 중소기업도 많이 좀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중소기업인들 입장에서 또 경제계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수익이 담보가 될 것인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당연하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상당히 좀 관망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좀 사실 굉장히 이 광주형 일자리가 정말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그런 사업의 모델이면 분명하지만 또 다른 견해도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되기는 되겠지만 그렇게 조금 좀 버거울 수도 있다 싶지도 않겠다. 저는 그런 좀 견해를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전 세계에 없는 모델이에요. 노사가 서로 양보해서
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하고 투명 경영을 하고 원하청 관계를 개선한 이런 시스템은 지금 광주형 일자리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경우 그럼 전 세계에 없는 거예요. 최초 모델을 저희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과정에서 정말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파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 이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5.18 때 오셔서 얼마나 이 일이 어려운지를 알고 광주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했어요.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는데 이 광주형 일자리가 얼마나 소중하느냐. 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이제 구미는 구미형 일자리 막 이렇게 지자체별로 네. 그 일자리 나오는데 우리하고 상황이 틀려요. 우리는 노사간의 관계를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가고 있는데 그 일반 투자 유치 그런 일자리가 아닙니다. 한국의 지금 한국 사회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가 노사 갈등이었는데 우리는 노사 상생 도시를 선언해 가지고 어려운 것을 노사 간에 서로 조화롭게 양보해서 네. 가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덧붙이자면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광주는 현실하고 달리 굉장히 잘못된 이미지화가 되는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노사 갈등이 심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것이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방금 부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어떤 기업하고 관하고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근로자들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전제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네. 들고 이것이 그래서 꼭 성공을 해야 된 상황이고 또 지역 이미지 개선이랄지 이미지 개선을 떠나서 지역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개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게 성공적으로 되고 그러면 광주시에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 뭐 AI 그 특구랄지 이런 것들도 다 연계돼서 광주가 그야말로 산업에서 생태계를 바꾸는 그런 하나의 매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선정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광주시의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 사업이 선정이 됐었습니다. 현재 이 선정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단계에 와 있나요? 시청자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AI 그러면 뭐냐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AI가 네. 두 종류가 있죠. 예, 저는 그 뭡니까 조리독감 AI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공지능이죠. 네. 그래서 우리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꽃이 될 수 있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네. 그 인공지능은 어디에 적용이 되느냐,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생활에 다 필요한 게 인공지능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일반 제조, 뭐 가정생활, 물류, 에너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꽃인 이 AI 인공지능을 누가 어느 시도가 먼저 하느냐, 우리 광주시가 이걸 먼저 했어요. 네. 8월까지 해서 적정성 검토를 해야 되니까 네. 거기에 필요한 전부 그 사항들을 체크하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은 크게 이제 우리가 놓게 되면은 데이터 같은 거, 데이터 센터 같은 것을 지어야 되거든요. 네.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프라도 만들고 또 연구 개발. 이게 연구 개발은 산업하고 연결 안 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산업하고 연결돼야 기업이 커지고 일자리를 만들으니까. 그래서 그런 R&D를 그런 방향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거기서 나온 것을 창업을 하는데 필요하게 창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큰 축으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들이 한 4,060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습니다만은 5년간 우리가 다음 5년까지를 생각해서 1조를 목표로 해서 갑니다. 네. 국장님도 이번 시간 통해서 굉장히 광주시가 이렇게 이 사업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을 여러 번 해주셨어요. 네. 저는 사실 광주형 일자리보다 이 AI 기반 과학기술 창업단지 사업이 어떻게 먼 미래를 보면 또 산업의 연관 후방 효과를 보면 광주의 산업 를 이끌 그런 저는 이런 주제 이런 아이템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 관련된 산업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고 세계적으로 봐도 그 초창기 그렇죠, 단계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서 하느냐, 어디 지역에서 선점하느냐가 이 관건인데 광주가 선점했다라는 게 큰 네. 의의가 있고 네. 성공을 하려면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참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셔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그럴 것이고 그때 맞는 대기업하고 잘 연관이 된다면 굉장히 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도 큰 기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아주 잘 보셨는데 이건 우리가 중요한 사업 아이템을 국책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앞으로 미래의 꽃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기업만 이렇게 광주에 있는 연구진만 그렇게 안 하죠. 전 세계에서 잘하는 선수를 우리가 이렇게 끌어모을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주 특출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네. 같이 그래서 철저한 협업을 통해서 가지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은 이게 뭐 자동차고 에너지고 연결이 다 되잖아요. 다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대기업의 어떤 산업을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참여가 중요하잖아요. 예. 제가 취재한 바로는 최근에 한두 달 전에는 LG에서 좀 관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광주시 관계자와 얘기를 해보니까 아직 뭐 발표할 단계도 아니고 문매 접촉이 되고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금 뭐 대기업 중에 LG 쪽하고 우리가 공기산업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여기는 뭐 꼭 LG로 국한을 친다든가 대학도 지스트만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벌써 광주 시내에 있는 그 좋은 인력들, 또 외지에 있는 인력, 심지어 해외에 있는 그럼 거기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I를 통해서 범용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고의 선수를 끌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의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간다. 이런 그런 크게 생각을 해서 가야 돼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의 3대 먹거리 산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사이에 광주의 주말 모습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다양한 문화 행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또 어쩌 보면 일부에서는 행사성 프로그램만 좀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계는 원래 말이 많아야 되거든요. 문화는 다양성을라는 자양분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일부 시각에서는 너무 행사 위주로 많지 않느냐. 또 일부에서는 문화도시에서 왜 행사가 적느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각종 문화적 활동은 크게 봐서 첫째는 시민의 삶이 행복해야 된다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외지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잘 되면은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경제적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실험과 다양한 행사가 많아서 시민들 비판도 많고 거기서 추출하고 좋은 걸 끄집어내고 이건 뭐 과정상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광주시가 다양한 그 역할이면 이게 조율이 좀 필요한데요. 저도 문화와 경제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다고 보고요. 사실 어느 정도 삶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문화 활동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요, 절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문화 산업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대적인 빈곤차는 더 커지지만 절대적인 빈곤차는 개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 산업이 융성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문화 산업이 융성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부수적으로 경제 활동도 좀 활발해지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제 그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행사성 문화 프로그램이 많다.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문화 부흥기에는 그것이 필요하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문화적인 그 시스템을 잘 갖췄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제도적으로 시스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재미난 현상. 지금 프린지 페스티벌이라고 토요일 날 우리 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문화의 장르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런 게 이제 다른 장르 사람들에게도 재미난 자극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크로스오버 될 때 상당히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외지 강화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되고 대인시장에서 하는 토요 상설 공연 있죠. 네. 대인시장을 누가 밤에 찾아갔고 대낮에 찾아갔겠어요. 토요 상설 시장을 이렇게 재밌는 문화예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젊은이들과 이 남녀노소가 섞여서 서로 그 재미나게 음식도 사 먹고 대화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인시장이 또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문화는 제가 볼 때 호흡이 좀 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긴 호흡으로. 예. 네, 국장님 이제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을 포함해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역시 좀 지금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이제 광주가 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문화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설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시아 문화전당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조성 사업이 한 15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15년 전부터 했는데 사실 사업비 집행이나 이것이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사업비 집행도 뭐 거의 한 30% 미만에 그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시아 문화전당 이제 어느 정도 좀 순차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좀 발전돼가는 과정이니까 광주시가 기획하고 있는 플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차질 없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화전당 이 조성 사업을 좀 탄력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조금 전에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화의 어떤 꽃이 더 좀 활짝 더 피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왔을 때 좀 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이용거리가 있는 그런 그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 그게 바로 아시아 문화전당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핵심인 아시아 문화 전당의 핵심이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제가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제가 문광부 아시아 문화 도시 추진단장을 할 때 그 당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아시아 문화 전당 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문화 전당만 해서 건립비만 해서 7천억이 들어간 것이죠. 우리나라 어디에도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건물은 못 짓습니다. 다만 이제 5.18의 마지막 항쟁지다 보니 그게 이제 가치가 상충돼서 여러 가지 늘어진 점도 있고 또 역대 보수 정권에서 무관심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진 건 사실이고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당초 계획보다 지지부진한 건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기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아시아 문화 전당을 정상화하겠다. 이걸 공약으로 세워서 거기에 맞게 지금 예산도 추가로 늘어가게 하는데 지금 예산 보니까 우리가 5조 3천억을 20년간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국가 예산이 한 2조 8천억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국가 예산이 지금 얼마가 집행이 되냐? 한 1조 2천억 정도. 그러니까 50%가 조금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시비나 민자유치는 더 적게 들어갔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적게 들어갔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은 저는 무엇보다도 아시아 문화 전당은 지금 전당장 직무대리로 돼 있잖아요. 네. 이건 아니죠. 전당장이 빨리 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새로운 박양호 장관도 지금 빨리 전당장을 임명하겠다고 저도 가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되고 체계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사람이 많이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콘텐츠를 누가 만드냐? 사람이 만드는데 지금 내부 인력이 그 운영 체계가 좀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이 운영 체계를 정말 일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서로 협업하고 서로 소통하고 소통이요. 제일 중요한 게 소통입니다. 내부도 이렇게 칸막이 돼갖고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내부 간에 소통하고 광주하고 소통하고 우리나라 다른 지역하고 소통하고 외국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이 아주 지금 부족한데 그런 걸 잘 채워나가면은 콘텐츠는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시장님과 이번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광주시의 변화의 노력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광주 시민들에게 변화된 광주를 또 보여주실지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주는 이거 한번 마음먹으면 잘하는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민주화의 도시인데 네. 정말 우리의 위상을 외지에서 인정을 안 해서 정말 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책임도 있어요. 우리 내부의 책임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화의 도시로서의 하나의 큰 도시 브랜드가 있다면은 또 하나의 축은 참 우리가 그 노사 상생의 그런 도시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경제 도시로서 문화의 도시, 경제의 도시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정말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 열린 마음, 정말 다양성과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도시가 발달하거든요. 네. 크게 생각하시고 또 외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래가 어떻게 갈 건지 이런 좀 긴 호흡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광주시 살림에 좀 도움이 될 만한 한 말씀 해주시죠. 살림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우리 광주는 이렇게 경제를 굉장히 한꺼번에 또 산업 전반적으로 견인할 그런 대기업이 적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관광 차원에서 보면은 매력적인 관광지가 없는 것도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의 성장 요인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포츠 마케팅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지향하는 문화, 관광, 스포츠 선도 도시 저는 그 말을 좀 쓰고 싶은데요. 이 문화, 관광, 스포츠 선도 도시로서 저로 기회다. 이번 수영대회를 7월에 잘 치러주면 이게 굉장히 저로 기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성숙한 그 시민의식도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이런 행사를 치러지면은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국제적인 시민의식도 갖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도시 발전,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금년이 올해가 굉장히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문화와 경제 쪽에 또 워낙 동안 많이 경력을 또 쌓아 오셨고 성과도 내셨으니까 이런 경험을 잘 살려서 개인뿐만 아니라 또 지역 경제에도 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바람을 같이 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KCTV 이슈 분석 이번 시간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 시장 그리고 오성수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